뭔가 한국어 좋아하고 잘 어울리고. 충청도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여기 수백 명의 한국인들 틈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프랑스 여대생이 보이는데요. 그녀는 뭔가에 홀린 듯이 한국어를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한국 청년이 다가오더니 이 외국인 여성의 손목을 붙잡고 어디론가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인 청년의 돌발 행동에 외국인 여성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프랑스 여대생은 한국의 휴게소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명문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에 다니고 있는 오드레 라에라고 합니다. 지난 학기에 대학에서 최연소로 수석을 해 미국의 유명한 요리학교로 일주일 동안 문화 탐방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졸업 후 미국 호텔의 요리사로 근무하고 싶었던 저는 꿈만 꿔왔던 미국 땅을 밟을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려 잠까지 못 잘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가려던 미국 요리학교에서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의 나이 제한 방침을 두고 있는데 제가 너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문화탐방 승인을 허가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제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자 학교에서는 그러면 다른 학교로 선택지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며 말에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처음에는 일품 요리로 유명한 중국 학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비행기 티켓이 전부 매진되어 어쩔 수 없이 중국 옆에 있는 한국으로, 그리고 그 한국에서도 작은 지역에 있는 요리학교로 문화탐방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저희 르꼬르동 블루에서도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아 대화해본 적은 있었지만 미국 호텔 요리사가 꿈이었던 저는 소중한 문화탐방 기회를 한국이라는 나라에 써버리게 된 것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담당 교수님에게 저의 고민을 토로하자 사실 교수님은 아버지가 한국인이라 어린 시절을 전부 한국에서 보냈는데 한국 음식들이 일품 중 일품이라며 저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쨌든 저에게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 중 하나일 뿐이고 K-팝이 유명하다고는 해도 저는 한국 노래를 딱히 들어본 적도 없어서 크게 기대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르꼬르동 블루 기숙사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한국어로 된 라면과 과자 같은 음식은 많이 봐왔던 터라 더 이상의 고민은 접어두고 요리를 배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편하게 놀고 오자며 마음을 가다듬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한국으로 문화탐방을 가는 학생은 제가 최초였기 때문에 학교 동기들은 어떻게 미국도 아니고 한국에 가게 되었냐며 안타깝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아시아까지 가는 건 처음이었기에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엄청나게 긴장한 채 한국의 인천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처음 내려 한국 땅을 밟자 저는 예상 외로 제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10분도 걸리지 않고 기다릴 필요도 전혀 없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프랑스 공항에서는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디지털 시스템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한번 출국이라도 하게 되면 온몸의 에너지를 전부 소진하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제 여권을 바코드 인식 기계에 읽히고 간단한 사인만 하면 모든 과정이 끝났기에 어떻게 이런 선진문물이 존재할 수 있나 저는 그만 기겁할 수밖에 없었죠. 놀라움도 잠시, 저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인천공항 밖에서 택시를 잡아 근처 식당으로 이동해서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인천공항 주변을 둘러보니 프랑스 공항에서는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메뉴의 음식점으로 가득하더군요. 사실 이전까지 아시아 음식에 대한 편견이 있어 저는 양식 위주로 먹을 생각이었으나 압도적인 한국 식당들의 위험에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한식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약 10분 뒤 제 눈앞에 나온 한식 코스 요리를 보니 저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잡채는 물론이고 비빔밥과 불고기를 한 입 맛보는 순간 프랑스 요리학교에서 제가 만들었던 모든 음식과 요리는 한식 앞에서 비교할 수조차 없는 허접한 수준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인천공항의 한식집에서 나온 음식들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제 개인 SNS에 올렸는데 한식을 본 프랑스 요리 학교의 동기들은
한식이 프랑스 호텔에서 나오는 고급 코스 요리보다도 더 예술작품처럼 고급스럽다며 모두 저를 부러워하더군요. 이윽고 인천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문화탐방을 하기로 한 학교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학교가 아니라 충청도라는 듣도 보도 못한 작은 지역의 요리학교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던 건데요.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야 이 사실을 알고 도저히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요. 저처럼 프랑스의 명문 요리학교 출신이라면 그에 걸맞는 대접과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충청도라는 곳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한참을 또 멀리 이동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먼 나라까지 온 만큼 어쩔 수 없이 충청도로 가는 고속버스를 알아보고 버스에 한숨을 내쉬며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에 불과할 줄 알았던 한국의 도시 인프라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 도시의 모습은 프랑스에서만 나고 자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높은 빌딩으로 사방이 가득 차 있었고 프랑스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깨끗한 도시의 풍경에 저는 도저히 입을 다물 수조차 없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보니 공원과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영화관, 편의시설, 지하철과 버스 등 한국에는 모든 도시 인프라가 전부 구축되어 있더군요. 저희 프랑스에서는 대도시에만 편의시설이 있고 조금만 수도인 파리 밖으로 나가도 병원도 없고 영화관도 없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전혀 즐길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와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건 이렇게 한국의 건물이나 인프라가 잘 설계되어 있는데 프랑스는 한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생각에 진정한 미래 도시가 있다면 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더 나아가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은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속버스 내부에서는 저 같은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개국어로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현지 언어인 프랑스어로 방송을 해주기는 하지만 음질이 좋지 않아서 저도 내릴 곳을 놓칠 때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버스에서 깨끗한 음질의 여러 언어로 방송을 해주니 어떻게 이렇게 선진적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까지 해줄 수 있는지 크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관광버스가 어딘가로 들어가 정차하길래 저는 이름 모를 공포에 손발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범죄 조직이 들끓기 때문에 갑자기 버스를 도로 중간에 정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버스 문이 갑자기 열려 저는 상당히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이 모두 웃음을 머금고 하나둘 버스에서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도대체 앞에 뭐가 있나 싶어 한국인들을 따라 고속버스에서 내렸는데요. 그 순간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눈앞에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프랑스의 유명한 고급 백화점처럼 생긴 건물이 우두커니 서 있었던 건데요. 저는 순간 여기가 어디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제 앞에 있는 건물을 바라봤는데요. 다시 보니 건물 맨 위에는 영어로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다른 한국인들을 보니 뿔뿔이 흩어져 간식거리를 사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더군요. 저도 마침 화장실이 급했던 터라 여자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여기서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공용 화장실은 돈을 내고 이용해야 했는데 여기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은 무료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비하면 호텔 화장실 정도의 깨끗함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살던 프랑스에는 돈을 내고 공용 화장실에 가야 했기 때문에 노상방뇨하는 사람들이 많아 항상 길거리가 지저분해 항상 짜증이 났었던 기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화장실만 보더라도 프랑스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 나라의 모습이 보여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더 충격이었던 건 화장실에서 나와 고속도로 휴게소를 둘러보았을 때부터입니다. 저희 프랑스 요리학교 주변에는 식당이 많지 않아 다양한 음식의 맛을 경험해볼 기회가 없는데 한국의 휴게소에는 따끈따끈해 보이는 알감자부터 떡볶이, 우동, 짜장면 같은 요리까지 그 메뉴가 정말 다양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 가서 한국의 떡꼬치를 하나 시키고 먹는데 그 맛은 덜 나위 없이 감탄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떡볶이 가게의 주인이 어느 요리학교 출신인지 궁금해 번역기를 켜서 물어보자 떡볶이 가게의 주인은 빙긋 웃으며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는데 어릴 때부터 일찍이 이렇게 분식집 일을 해서 맛이 좋아진 것 같다며 겸손한 태도까지 보이더군요. 프랑스 최고의 명문 요리학교 출신인 저조차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맛을 내는 한국인들에게 존경심의 마음이 드는가 하면 여기가 진짜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현재 프랑스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가서 요리사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한식과 길거리 음식 맛을 보니 도저히 잊을 수 없어 요리사 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한식개발연구원으로의 진로도 생각하고 있답니다.